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따뜻하고 지혜가 담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해요. 바로 아기곰 보보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익숙함이라는 게 어떻게 새로운 도전을 위한 용기가 되어주는지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는요, 상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곳에서 시작돼요. 햇살이 가득 쏟아지고 푸른 숲과 넓은 들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정말 그림 같은 세상이죠. 바로 여기가 우리 주인공 보보가 사는 곳입니다. 자, 이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의 주인공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막 7달 된 세상 모든 게 신기한 호기심 덩어리 아기곰 보보예요. 우리 보보한테 세상은 온통 신나는 발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정말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바로 밥 먹는 시간.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걸 너무너무 즐기는 그런 활기찬 아기곰이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평화롭기만 하던 보보의 세상에 작은 시련이 하나 찾아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낯선 음식이 눈앞에 나타난 거죠. 엄마 곰이 사랑을 듬뿍 담아서 새로운 채소 퓨레를 준비했어요. 이걸 먹으면 우리 보보가 몸도 마음도 튼튼해질 거라는 기대를 가득 담아서요. 자, 과연 보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처음 보는 음식 앞에서 보보가 딱 멈칫하는 거예요. 속으로 이건 뭐지? 냄새도 다르고 색깔도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주 솔직하고 본능적인 첫 반응이었어요. 보보의 반응은요, 아주 확실했습니다. 눈은 싹 가늘어지고, 코는 찡긋, 입술은 꾹 닫아버리고, 고개는 그냥 획 돌려버리는 거예요. 나 이거 안 먹을래 하는 아주 강력한 의사표현이었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엄마 곰은 억지로 먹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사려 깊고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죠. 엄마 곰의 첫 번째 시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낯선 채소 퓨레에다가 보보가 원래 좋아하던 다진 고기를 아주 살짝 섞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아까는 고개를 휙 돌리던 보보가 이건 받아먹는 겁니다. 거부에서 수용으로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났죠. 근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고작 고기 조금 섞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여기에 무슨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숲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늙은 부엉이가 그 비밀을 알려주죠. 익숙한 것이 먼저 손을 내밀어주면 아무리 낯선 것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손을 잡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말인데 뭔가 큰 울림이 있지 않나요? 자, 그럼 엄마 곰이 이 멋진 지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점진적인 배움의 과정을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 엄마 곰은 부엉이의 조언을 아주 실용적인 전략으로 만들었어요. 첫째, 새로운 것에 익숙한 맛을 더해서 일단 경계심을 풀어주고, 둘째, 익숙한 것의 비율을 아주 천천히 조금씩 줄여나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보보가 새로운 맛에 적응할 시간을 아주 충분히 기다려주는 인내심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물론 대성공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보보는 채소 비율이 점점 높아져도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의 속도에 맞춰서 새로운 맛과 친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숲속에 오랫동안 전해지는 하나의 교훈이 되었다고 해요. 새로운 것을 만나는 모든 어린 마음에는 먼저 손잡아줄 익숙함이라는 친구가 꼭 필요하다는 것. 그 손만 잡으면 아무리 낯설고 무서워 보이던 것들도 결국엔 다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예쁜 애기곰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걸 배울 때 꼭 빨리 해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좀 더뎌도 괜찮다는 거죠. 익숙함이라는 든든한 다리와 사랑이라는 따뜻한 햇살만 있다면 아이든 어른이든 우리 모두는 결국 스스로 성장하는 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이건 비단 음식 내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배움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 새롭고 낯선 것과 손을 잡아야 한다면 여러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여러분만의 그 익숙한 맛은 과연 무엇일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좀 의외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바로 아기곰의 이유식 먹기라는 제목의 아주 짧은 동화 한 편입니다. 동화라고 하니까 아마 다들 이걸로 무슨 심층 분석을 하지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살짝 그랬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 저희랑 같이 한 겹 한 겹 벗겨내다 보면 아마 그 안에 숨겨진 통찰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맞습니다.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이건 그냥 아기곰의 밥 먹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낯선 경험에 적응하고 또 누군가의 성장을 인내심 있게 돕는 방법에 대한 놀랍도록 정교한 안내서입니다. 네, 여기도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아기곰이 처음 보는 음식을 마주하는 이 지극히 평범한 상황을 통해 우리가 이미 아는 것과 아직 모르는 것 사이, 그 사이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 원리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 연결이요? 네, 그것도 아기곰 보보, 엄마곰, 그리고 지혜로운 부엉이라는 너무나 친숙하고 따뜻한 캐릭터들을 통해서 말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주인공은 생후 7개월 된 호기심 덩어리 아기곰 보보입니다. 네, 보보. 보보의 세상은 온통 신기한 것 투성이죠. 뭐 반짝이는 햇살, 간지러운 풀잎, 엄마의 포근한 품, 모든 게 하나의 놀이이자 발견이에요. 딱 하나만 빼고요. 네, 딱 하나. 정말 딱 하나 예외가 있었으니 바로 엄마가 사랑을 듬뿍 담아 만들어준 녹색 채소 퓨레입니다. 그 장면 묘사가 정말 생생해요. 아이를 키워본 분이라면 아, 저거 하고 무릎을 탁 치실 만한 장면이죠. 네, 정말 그렇죠. 숟가락이 다가오니까 보보의 반응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는데요.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 눈은 가늘어지고 코는 찡긋. 네, 입술은 한 일자로 그냥 꼭 다물어 버립니다. 심지어 고개까지 옆으로 휙 돌려버리죠. 이거 뭐 말은 못해도 온몸으로 절대 싫어를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전형적인 낯섦에 대한 거부 반응이죠. 전문 용어로는 푸드 네오포비아라고도 하는데요. 아, 푸드 네오포비아? 네. 새로운 음식에 대한 공포증인데 사실 이건 생존을 위한 본능이 더 가깝습니다. 아기 입장에서는 내가 알던 안전한 맛이 아니야. 이건 위험할 수도 있어. 하는 경고 신호인 셈이니까요. 아,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편식이 아니라 일종의 자기보호 본능으로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이야기에서도 엄마 곰은 이게 숲이 준 선물이고 너를 튼튼하게 해줄 거야 라고 설명하지만 보보에게는 그저 위협적인 초록색 덩어리일 뿐인 거죠.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갈등이 생겨납니다. 좋은 것을 주려는 사람의 의도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느끼는 낯섦 사이의 간극이죠. 그 간극이요? 이건 비단 음식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엄마 곰은 화를 내거나 숟가락을 억지로 밀어넣지 않아요. 네, 그게 중요하죠. 대신 잠시 물러서서 아주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죠. 바로 보보가 평소에 아주 좋아하던 그 곱게 다진 고기를 채소 퓨레에 아주 조금 섞어주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한 묘사가 아주 시적이에요. 음식의 색깔이 조금 더 따뜻해졌다고 하고 향도 한결 포근해졌다고 표현하거든요. 아, 이건 단순히 맛을 바꾸는 행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보보가 경계하던 시각과 후각을 먼저 안심시켜주는 거죠. 이거 봐, 네가 알던 안전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지? 괜찮아.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와, 그러네요. 그리고 보보의 반응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합니다. 한 입 먹자마자 굳어있던 얼굴이 스르르 풀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죠. 심지어 더 달라고 두 손을 흔들기까지 하잖아요. 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잃은 듯이 거부하던 그 음식이었는데 말이죠. 바로 이 부분이 이야기의 핵심 전략이자 저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통찰입니다. 여기서 고기는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가 아니다. 네. 채소를 먹게 하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엄마 곰은 보보가 진짜 좋아하는 게 고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익숙하고 안심되는 맛이라는 본질을 꿰뚫어 본 겁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좀 더 파고들고 싶은데요. 그 전략 굉장히 영리하지만 한편으로는 채소를 고기 맛으로 속여서 먹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 좋은 지적입니다. 나중에 고기라는 다리가 사라졌을 때 보보가 배신감을 느끼고 다시 채소를 거부할 위험은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전략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만약 엄마곰의 목표가 단순히 오늘 이 한 그릇을 비우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건 속임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곰의 진짜 목표는 채소라는 낯선 존재와 보보가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에 있습니다. 이건 교육학에서 말하는 비계 설정의 완벽한 예시예요. 아, 비계 설정. 교육 분야에서 자주 듣는 용어인데 사실 정확한 의미는 잘 몰랐어요. 이 이야기가 그걸 설명해 주는 건가요? 임시로 발판, 즉 비계를 설치해서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리며 벽을 쌓도록 돕죠. 그리고 건물이 완성되면 비계는 조용히 철거하고요. 네. 여기서 고기 맛이 바로 그 비계입니다. 보보가 채소라는 낯선 건물에 안전하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임시 발판인 셈이죠. 이건 속이는 게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지지해주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와, 비계라는 비유로 설명하시니 확 와닿네요. 일시적인 도움이긴 하지만 그게 없으면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는 바로 그거죠. 엄바곰은 이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군요. 그런데도 확인을 받고 싶었는지 숲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부엉이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입니다. 자신의 직관과 전략이 옳다고 확신하면서도 더 경험 많은 존재에게 기꺼이 조언을 구하는 태도. 이게 바로 현명한 리더나 교사의 모습이죠. 내 방법이 무조건 맞아가 아니라 더 나은 길이 있을까?를 끊임없이 탐색하는 자세. 맞습니다. 그리고 부엉이 할아버지의 조언이 이 이야기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네. 어린 곰은 아직 세상의 모든 맛을 모른단다. 익숙한 맛이 선을 잡아주면 새로운 맛도 겁내지 않고 따라올 수 있지. 익숙한 맛이 새로운 맛에 손을 잡아준다. 저는 이 비유가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아까 말씀드린 비계라는 건축 용어가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면 손을 잡아준다는 건 감성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을 부각시키죠. 아, 그렇네요. 낯선 것에 대한 거부감을 싸워서 이겨야 할 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함께 길을 가는 친구로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채소를 정복하게 만들겠다가 아니라 채소와 친구가 되게 해주겠다는 접근이네요. 목표 지향이 아니라 관계 지향으로요. 바로 그겁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야 할 때 우리는 그 손을 잡아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는가? 예를 들어 회사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 이거 엄청 좋으니까 그냥 쓰세요 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시스템에서 직원들이 가장 편하게 쓰던 기능과 새 시스템을 연결해서 예전에 하시던 그 작업 이제 여기서 이렇게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손을 잡아주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들죠. 정말 그렇네요. 저도 후배에게 일을 가르칠 때 제 방식대로만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원래 잘하던 업무 방식에서부터 출발해서 연결해줄 생각은 못했고요. 대부분 그렇죠. 학습이란 게 단순히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행위가 아니라 기존의 지식체계와 새로운 정보 사이에 다리를 놓는 과정이라는 걸 잊기 쉽거든요. 신뢰라는 다리가 없으면 정보는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지혜가 실제 보보의 식사 시간에 어떻게 적용되었을까요? 엄마곰은 부엉이의 조언을 정말 교과서처럼 실행에 옮깁니다. 핵심은 점진적으로라는 단어에 있었죠. 맞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만약 엄마곰이 다음날 갑자기 고기 양을 확 줄여버렸다면 보보는 즉시 알아채고 다시 입을 닫았을 겁니다. 엄마가 날 속였어 하고요. 네, 신뢰가 깨졌을 테니까요. 하지만 엄마곰은 보보가 거의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미세하게 고기의 비율을 줄이고 채소의 맛을 서서히 드러냅니다. 이야기에서도 그 과정이 잘 묘사돼요. 보보가 처음엔 잠깐 얼굴을 찡그리기도 했지만 곧 익숙한 맛을 찾아내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고요? 그 망설임의 순간, 네, 이 망설임의 순간이 정말 현실적이지 않나요?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남아있는 그 익숙함 때문에 한 번 더 시도해보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변화를 만드는 핵심 동력입니다. 사실 이건 심리치료에서도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점진적 둔감화라고 부르는데 말이 좀 어렵죠. 네,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 무서워하는 대상의 아주 약한 수준부터 점차적으로 노출시켜서 공포나 거부감을 없애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물을 무서워하는 아이에게 처음부터 깊은 물에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발목부터 시작해서 무릎, 허리, 순으로 천천히 적응시키는 것과 똑같죠. 아, 엄마 곰은 채소 맛이라는 공포의 강부를 아주 섬세하게 조절하면서 보보가 자연스럽게 적응하도록 돕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비계 설정과도 완벽하게 이어지는 개념이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고기라는 튼튼한 비계를 세워줬다가 보보가 채소라는 벽돌을 스스로 쌓는데 익숙해지니까 아주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비계 기둥을 하나씩 빼내는 모습이 그려져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르면 보보의 행동에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죠? 이제 채소가 훨씬 많아진 퓨레를 마주했을 때 보보는 잠시 생각하듯 멈췄다가 한 입, 또 한 입을 먹었다고 묘사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잠시 멈춤이에요. 잠시 멈춤? 네, 이건 더 이상 엄마가 주는 대로 무의식적으로 받아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거 예전에 싫어했던 그 초록색 맛인데 근데 이젠 제법 괜찮네? 먹어볼까? 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적극적인 통합의 과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주체적인 학습자로 성장하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한 겁니다. 마침내 채소 퓨레를 맛있게 먹는 마지막 장면은 보보가 새로운 경험을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상징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엄마 곰의 마지막 반응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거봐 엄마 말이 맞았지 라며 환호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죠.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입니다. 그리고 보보의 눈빛에서 나도 조금 자랐어 라는 마음을 읽었다고 하죠. 엄마의 목표는 처음부터 채소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아이의 성장을 묵묵히 지켜보고 돕는 것이었던 거죠. 그 미소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인내에 대한 보상, 아이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결과가 아닌 과정 자체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지혜. 성과 중심이 아니라 성장 중심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 그림을 한번 정리해보죠. 아기 곰의 이누식 이야기 한 편에 새로운 것을 만났을 때의 본능적인 저항부터 그 저항을 넘어서기 위한 비계와 손잡아주기 전략, 그리고 점진적인 적응을 통한 완전한 내면화까지. 학습과 성장의 전 과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비유로 담겨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육아지 침서가 아니라 우리가 미지의 세계와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에 대한 깊은 우화인 셈입니다. 우화요? 네. 낯선 것은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익숙한 것들을 다리 삼아 천천히 다가가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전하는 마지막 교훈도 아주 명확하고 따뜻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익숙함과 사랑이 함께라면 아이는 스스로 자라나는 법을 배웁니다. 여기서 익숙함은 엄마 곰의 지혜로운 전략을, 사랑은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하며 지켜봐주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부엉이가 남긴 마지막 속담 같은 지혜도 곱씹어 볼 만합니다. 어린 마음에는 먼저 손을 잡아줄 익숙함이 필요하단다. 그 손을 따라 천천히 가다 보면 낯설던 것들도 모두 친구가 된다. 이 문장은 우리의 일상과 업무에 직접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장 떠오르는 건 세대 간의 갈등 문제예요. 기성세대가 요즘 젊은 세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기 전에 혹은 젊은 세대가 꼰대라고 선을 긋기 전에 우리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공통분모, 즉 익숙한 맛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공통분모. 그게 좋아하는 음악일 수도 있고 힘든 점에 대한 공감대일 수도 있죠. 그 작은 연결고리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하면 낯설던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와, 아기곰 보보의 이유식 그릇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세대 갈등 해법까지 연결될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모든 위대한 이야기는 가장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가장 보편적인 진리를 보여주니까요. 이 동화가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는 엄마곰, 즉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런데 만약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는 낯선 상황에 놓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면 어떨까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의 전환이네요. 내가 보보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부서로 발령이 났을 때, 모두가 당연하게 쓰는 새로운 협업 툴을 나만 모를 때, 혹은 낯선 도시로 이사를 가서 모든 것이 미지의 세계일 때,
그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진 당신에게 기꺼이 손을 잡아줄 당신만의 익숙한 맛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게 과거의 성공 경험일 수도 있고, 당신이 원래부터 자신 있던 다른 기술일 수도 있고, 혹은 당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겠죠. 당신이 새로운 세상에 안전하게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줄 당신만의 고기 퓨레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